자, 넥슨 게임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뭐 어마어마한 탄력이 나온 종목이에요. 7월부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됐고, 지금 뭐, 한 장중에 좀 녹화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저도 여기저기 쳐다보게 되니까, 우리 종목군도 그렇고, 지금 뭐 검색했던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뭐 거의 27% 상한가 갈 슈팅으로 형성돼 있고, 또 뭐 시젠, 또 SD 바이오 센서 이런 쪽의 변동성의 확장이라든가 뭐 그런 흐름들이 일단은 어찌됐든 신경이 일부 이제 쓰이죠. 우리 종목 주력 종목의 변동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변동성 쪽의 흐름에 넥슨 게임즈도 같이 이제 우리가 묶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사실상 실질적인 매수인을 처음 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7월부터 아무리 검색에 떴어도 개별 매매 기준인 거고, 뭐 넥슨 게임즈로 우리가 초대박을 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죠. 뻥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지금 BH도 아름아름 이제 돌렸어요. 돌렸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한데 어쨌든 결과가 돌렸으니까 전일 대비 여전히 약세라서 좀 짜증스럽지만은 조금 있다가 이제 2만 원 넘기고 또 매수 전량이 뭐 2만 500원 뭐 여기까지 해서 또 그 이전에라도 1000주 단위 이상 매도 전량이 쌓이면 그러면 신규 매수잔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지금 뭐 제가 원하지 않는 수급창이에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수급창이 좀 잘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또 매수에 나갔어요. 뭐 이렇게. 어제 요 가격대 매수에 나갔고, 어제도 뭐 쉽지는 않았죠.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마감이 됐고요. 마무리가. 저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넥슨 게임즈 전략은 뭐 전체를 묶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또 넥슨 게임즈의 박정계 TV의 동영상도 이제 좀 설정을 잡아놨었고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부터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일단 아이고 오늘은 여기 그 방송 스트리밍 방송 잘 꺼놨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환율 경제지표 해석은 당분간 계속 얘 위주로 넣어 놓으셔도 돼요. 그래 종목이 이제 뭐 굉장히 좀 강력한 슈팅이 나오거나 하는 종목이 있으면 녹화되어 있는 종목 있으면 뭐 중간중간 좀 바꿔주셔도 되고 알테오제는 아쉽게도 목표 주가는 올려드렸는데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아쉽게 28만 원에 정리를 했잖아요. 그 28만 원에 정리하고 뭐 우리도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을 하나 정리를 한 거니까 정리를 하고 이제 넥슨 게임즈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정리했는지부터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는 왜 40만 원인지 LG에너텍 BH는 다른 종목도 과매도 권역인데 왜 과매도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일단 알테오젠의 그 흐름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재차 윗방향의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넥슨 게임즈로 오늘 우리가 차익 실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차익 실현한 거 알테오젠으로 옮겨갈 수 있어. 그럼 알테오젠 왜 더 위에서 사나요? 넥슨 게임즈의 수익률이 지금 더 높잖아요. 10% 이상인데 알테오젠은 28만 원에 차익 실현한 거고 그 공식 홈페이지도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어제 뭐 컨디션도 안 좋았고 장 마감 이후에 아주 뭐 의지를 가지고 녹화를 뭐 빵빵하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결국은 체력이 안 되더라고. 녹화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막 뭐 발음이 안 나올 정도로 약기운 때문인지 발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넥슨 게임즈도 어제 마감에 녹화를 했는데 아우 도저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영상의 수준이 아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VIP 방에 신규 가입자분이 오래간만에 새로 가입을 하셨어요. 뭐 지금 이장에 마케팅 하려고 맘먹으면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CJ나 SD 바이오 센서 같은 종목 녹화해 드리면서 검색에 떴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런 마케팅은 하지는 않으니까 뭐 신규 하여간에 가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일주일 정도는 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매수에 나온 게 하이닉스 저점에서 돌릴 때 16만 3천 원대. 그다음 현대차 지금 가격, 그다음 현대일렉 뭐 29만 원 이하, 뭐 LG노텍, 또 현대로템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저점에서 얘는 잘 잡힌 거죠. 이수는 매수세를 못 냈어요. 안 냈어요. 그리고 넥슨게임즈 이렇게 매수세 나갔습니다. 그럼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처음 가입하신 분들 혼란스러워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보는 것처럼 시장이 슈팅이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100통이 와도 행복한 거야. 야, 10,000통이면 어떠니? 윤정두가 얘기한 종목 다 오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시장이 다시 주춤거리거나 횡보하거나 밀려 내려오면은 못 견디는 거죠. 이걸 뭘 사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응? 그러니까 그 적응 기간만 좀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 적응 기간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설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력주 위주로 설정을 잡으시고 오늘도 이제 시장 대비해서 우리 손실률이 더 확장돼 있을 수는 있는데 마감 때까지 지금 이 상황이라면은 가파르게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분에 매수 사이는 조금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에서 가름하고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포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넥슨 게임즈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설정하고 이 종목에서 매매 사인이 나가는데 새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전부 처음 나오는 종목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포트를 구성하는 거고 지금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죠. 우리가 산 가격보다 더 밑에 있잖아. 그죠? 사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편입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설명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채워지고 난 다음 범위에서 요 밑에 종목들 확대해서 같이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무난하죠 그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의 매매 사이는 기존의 회원님들은 맨날 똑같은 종목의 매매 사이냐. 어제 진짜 오래간만에 알테오젠의 28만 원 정리 그리고 넥슨 게임즈의 26만 5천 원 평단 매수 오래간만에. 그러고 나서 뭐 어제 기준에 뭐 어마어마하게 행복했죠 넥슨 게임즈가. 그잖아요. 근데 윤정두가 빠르게 대처를 못 해드렸어요. 뭐를 어제 기준에 어제 캡처해 놓은 어제 캡처가 아니라 이제 설정해 놓은 부분이 2시 20분에 고가 3만 원이고 현재가 9,750원일 때 어떻게 해요? 요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설정해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거 아닙니다. 오늘 거 아니니까 또 혼란스러워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간도 뭐 다르니까 어제 기준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것도 교육용으로 가져갈 거예요. 어제 넥슨 게임즈 우리가 이제 방송 갖고 나갔을 때 기준에 아마 매도 신호가 있었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제 기준에 이제 그 마지노선은 3%, 그리고 이게 꼭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오늘 수급에 따라서는 오히려 갭상승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매수 평균 단가 26,500원에 이런 식의 초강력의 흐름이 하루 만에 당일 수익으로 형성이 됐다면 차익 실현하고 뭐 알테오젠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이 명확합니다. 명확한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고 기계적으로 대처하자. 많은 분들이 못 따라 하시는 게 나는 매수는 잘해요. 근데 차익 실현 범위를 놓쳐요. 자꾸 하다 보니까 놓쳐요. 그래서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드리는 거고 그 기준을 잘 습관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따라 움직이시다 보면 그렇다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끊기는 게 제가 두 가지를 못해요. 잠깐 딴 생각하면은 말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옆에 이제 또 본 거예요. 정지 화면이니까 이제 실시간 넥슨 게임즈의 가격을 보고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세를 낼까의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미 이제 그 호가 매수세 낸 호가 범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없는 한 추가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고 차익 실현도 고민을 할 거고 신규 매수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의 기준을 오히려 잡을 거예요. 신규 매수는. 그리고 2200원 정도에서부터는 BH 뭐 누가 걸어놓은 물량인지 모르겠지만은 굵은 뭐 굵지도 않죠. 천 단위대 물량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갈 수 있다. 이런 기준의 이제 설정 범위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내용의 기준인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익 실현에 몇몇 사인을 내드릴 때 이렇게 지금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문자를 28,500원에 내드리려고 만들어 놨다가 오늘 기준에 발송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절 범위는 이렇게 잡아놨었고 손절 혹은 26,500원의 물량은 요게 이제 차익 실현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재룡전기 기존 차익 실현했을 때 최고점에서 기가 막히죠. 운이 좋아서 우연찮게 최고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알테오제는 이번에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 28만 3천 원 요 형태에서 이제 5% 빌릴 때 너무 변동이 이날 커가지고 솔직히 뭐 감당하기 힘들더라고. 시장도 그런데다가 변동이 뭐 사실상 12% 플러스 나오다가 마이너스 7%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라서 일단은 최고점 대비 5% 다시 밀리면 정리하자. 원래는 요 자리에서 정리였죠. 근데 요 날도 이제 핑계를 대면은 결과적으로 PPT 작업이 더디게 돼서 그랬습니다라고 계속.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늘어져 있고 내부도 좀 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오고 또 막 알아듣기도 싫고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스윙으로 설정을 잡을게요. 스윙 5%의 넥슨 게임즈. 이거 복귀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뭐 결과가 다행히 다 돌려줘서 다행인데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기도 편하고. 근데 어제 만약에 우리가 마음 먹은 것처럼 제가 잘못된 거지 첫 번째가. 아니 PPT 없으면 자료 없으면 녹화 못하나? 빨리빨리 대처해드려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2차 목표 주가 부분은 얼마? 33,000원으로 설정을 잡고 차익 실현 범위는 장중 고점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32,200원이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눌려도 시장 영향을 받든 뭐를 해서 눌려도 어차피 신고가는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 실적 이슈, 흥행 이슈, 그리고 거기에 수급 이슈. 그래서 사실 가져가더라도 불편하지 않다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매매 설정 범위를 잡진 않겠습니다. 오버슈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거고, 요게 이제 요 가격이 12.90%니까.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출렁하긴 했어요. 출렁하긴 해서 애매모호한 흐름이었는데 종가는 얼마요? 29,300원. 그러면 출렁거리고 나서 3% 29,100원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됐으면 평균 29,400원에 정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된 가격과 종가가 거의 비슷해. 그럼 오늘 꼭 무조건 밑에서 다 샀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 후행성의 기준인데 어쨌건 어제 기준이었다면은 요 정도의 흐름의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이 될 수 있었겠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원고용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원고용으로 우리 임직원 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만 캡처해서 원고에 넣어주세요. 이건 뿌리라고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영상을 찍어 드렸다면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해드렸을 것이다. 뭐 우리 쪽에도 설명해서 올려놓을까요? 어제 기준의 넥슨 게임즈, 어제 기준의 넥슨 게임즈 설정 범위, 차익 실현 설정 범위. 뭐 혼란스러우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루 늦게 올려주는 게 처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제 이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응? 원래 없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 데이터가 어제 날짜잖아.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벌써 이미 뭐 원고가 됐든 뭐 PPT가 됐든 그거랑 상관없이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에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요 수익 범위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요 기준에 어떤 기준 넥슨 게임즈 28,500원 요 작업해 놓고 기준을 또 설정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계속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수급이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수급이 애매한데 시장이 돌려집니다. 뭔 말이냐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2%대 하락해서 0.18로 돌렸어요. 2%대 하락해서 0.18로 돌렸다고. 야, 참나 대박이네 그것도. 마지막 변동성의 흐름들인데 그 변동성이 놀라셨잖아요. 엔비디아에 또 하락을 했고. 근데 결론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니케이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오늘 기준입니다. 나 참 어이가 없네. 이 캔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 지금. 2.51까지 밀렸다가 2.51까지 밀렸다가 지금 플러스 0.17까지 올렸다. 참 헛웃음이 나온 거 헛웃음. 이해되세요? 응? 야, 이 정도의 강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선물이 마이너스 0.8에서 0.1이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한다. 0.1이 1%면 오르든 내리든. 근데 0.8이었어요 하락. 어제 짜증스럽게 밀리고 끝나놓고. 근데 지금 플러스 3이거든요. 우리나라 1%대 하락이었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40포인트 돌려요. 2% 하락이었나 우리 그러면? 어찌됐든. 결론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 원래 약속했던 내용이 뭐예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새로 가입하시고 오늘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문자를 오늘 좀 조심스럽게 조금만 내보내겠습니다 했잖아 솔직히. 예? 문자 너무 많이 나가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지금? 사야지. 왜 사야 돼? 낙폭과더라? 저평가라? 그건 어제도 알고 있었고 오늘도 알고 있었고 개장주에도 알고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 문자가 나가냐고. 왜? 일본이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홍콩 10시 반에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좌 시퍼래진다고. 일본이 돌렸잖아요. 2% 마이너스 플러스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미국 쪽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그 선물 속에서 플러스 0.3으로 거기에 연동된 국내 증시가 돌리고 있는데 누가 돌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돌려야 지수가 돌려지지. 응? 얘들이 세게 돌려야 HD 현대일렉트릭이 돌려지고. 응? 지금 뭐 방산주는 자체적으로 강세를 띈 거고, 그죠? 현대차도 자체적으로 오늘은 상대적인 강세를 띈 거고. 얘네 돌려야 나머지가 다 가는 거예요. 그잖아.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잡아놓고 매수세는 못 냈어요. 못 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듣고 계신 거고. 하나만 더 봅시다. 시황 부분이 나와서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었으니 다시 한번 더 보면 어제 거 이거 이제 다 묶어서 방송화면 캡처한 거 묶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요 내용이 이게 하나 있어요. 시황 3시간 만씩 녹화해 드릴 때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의 기준에 이거 기준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시장이 이날 폭락이 나온 날 상승 종목이 몇 개나 나옵니까? 전체 시장에서. 양시장 다 합쳐서 50개가 안 나와요. 근데 저 50개도 그나마도 뭐예요? 들 빠졌을 때야 저게. 저기서 더 빠졌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가야 종목이 가는 거지. 시장 깨지는데 뭔 소리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하루에 막 9%씩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밀려서 결과적으로 두 달 세 달 만에 3%, 5%, 10%가 두 달 세 달 만에 지수가 빠진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응?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엄청난 반등이 나온 이런 시점에는 하락 종목이 극히 제한적이죠.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제한적일 만큼 엄청난 강세를 떼지. 개뿔이나 장 빠지면은 중소형주 사세요. 그게 전략이라고 전략을 떠들어대? 에? 아유 장 빠질 때는 그냥 진단 키트 사세요. 그게 전략이라고 그걸 듣고 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야 다 죽는구나. 우연찮게 한번 치고 올라온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에? 보셨잖아 아까도 LG엔솔하고 에코프로, LG엔솔 또 에코프로 BM 보시니까 어때? 감흥이 어때요? 야 오르는 것 같은데 맨날 보니까 맨날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야. 그죠? 오르는 것 같은데 확인해봤더니 맨날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야. 지금 가파르게 돌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파르게 돌려요. 쟤네가 가파르게 돌려야 응? 한미반도체가 따라서 낙폭이 축소되는 거야. 그래야 BH도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돌려치는 거예요. IT 종목군들. 그래야 LG노텍도 삼성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대덕전자 이렇게 2%씩 거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슈팅 나왔던 애들이 오후장에 비이성적이었던 애들은 되눌리기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도 지금 좀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자 오늘 기준에서 넥슨 게임즈의 매직 계산기를 먼저 좀 잘라놓을 텐데 수급이 너무 불편해요 솔직히. 예? 수급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제 화면이었다라고 친다면 오늘 기준에 다시 누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29,100원, 50원, 뭐 150원 이후 공방입니다. 오늘 고가 대비해서 3%면 28,600원이에요. 저기서 추가 편입을 할까를 고민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서 팔지 않으려면 조금만 더 슈팅이 나와주고 조금만 더 슈팅이 나온 상태에서 눌려주면 그럼 조금 더 위에서 착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지금 요 설정 범위는 잡아놓고 간다라고 기준을 잡을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마에 들어갔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마케팅은 조금 이따 다시 설정을 잡기로 하고요. 이왕이면 이제 플러스일 때에 캡처를 해서 올려놓으면 좋은데 요 화면 냅두고 나서 조금 있다가 뭐 문자까지 발송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정을 합시다. 어차피 시장에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돌려주고 있는데 아무리 엇박자로 나온다 해도 25만 주 프로그램 매도일 때 강보아까지 돌려놓은 애가 그러면 외국인 이외의 기관들이 매수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추가적으로 볼게요. 어제 기준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초대박이 아니라 어제까지는 초대박이야. 근데 오늘은 덜 대박이야. 덜 대박. 무슨 말이냐면은 알테오젠을 28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28만 원에 팔고 지금 16,000원에 더 올라왔어. 그럼 얼마야? 3% 이상이 더 올랐어요. 5% 이상이.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정리된 물량을 또 본단 말이지. 다시 봐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 미안한데 물 한 통만 주세요. 근데 다행히 넥슨 게임즈는 진입하고 26,500원 평균 단가에 지금 10% 수익이야. 아 그럼 땡큐하지. 근데 여기서 고점 찍고 눌려서 팔면은 10% 수익은 채 안 나와. 그래도 10%네. 평균 29,400원에 정리가 돼. 아니 29,400원이 아니라 얼마야? 뭐 하여간에.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제 넥슨 게임즈를 27,000원에 일자 편입을 했어요. 왜 들어갔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외국계로 추정되는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랬는데 급격하게 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아.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손절 아니면 관망인 거예요. 관망을 하면서 손절을 할까에 대한 기준도 설정을 한다는 거죠. 악화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악화되고 더 물량이 터져 나오고 하면 재편입하더라도 일단 잘라내는 게 옳고. 근데 우리는 5%를 들어간다는 규정을 정했잖아요. 그죠? 5%를 2번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력주는 이제 뭐 조금 더 분할 매수
횟수가 많아지는데 5%짜리 이제 종목군들 비주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이제 이스페타시스, BH, 뭐 넥슨 게임즈의 기준이면 5%의 기준을 2.5, 2.5 두 번 들어간다. 근데 굉장히 촘촘히 들어가요. 1에서 3% 변동에서 들어가니까. 근데 두 번째 매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27,000원에 밑에 문자 9시 8분에 보시면 27,000원에 편입했는데 이게 25,700원인가까지 내려온 거예요. 25,500원. 그래서 25,500원에 저점을 찍고 돌린 거예요. 매직 계산기 좀 올려주세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25,500원에 저점을 찍고 2% 돌렸는데 우리는 2% 돌리면 어떻게 해요? 저점에서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을. 그리고 순저를 그 2% 밀리면 순저를 잡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27,000원에 사서 25,500원까지 내려와서 우리 안타깝게도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잘 해주시니까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에 이런 이제 변동성 종목은 기계적으로 또 매매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한번 케빈 선생님도 볼게요. 어제 이제 개장 초에 그러니까 케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손절했다라는 부분이 그게 저는 아주 교과서적인 매매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대차 어제 지금 가격에 편입한 거야. 어제 우리 주력이니까 30% 비중으로, 그죠? 넥슨 게임즈 27,000원에 어제 들어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대박이죠. 근데 주가가 쭉 밀려버려서 넥슨 게임즈 8월 1일날 22시에 박승재 TV 요 내용 올려드렸는데 8월 1일이면 뭐 주가가 저 밑바닥에 있는 주가죠. 검색기는 18,000원대, 16,000원대 포착이 됐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사실 뭐 73,700원에 어제 매수를 하고 더 위로 따라 붙었고, 근데 얘도 주력이야. 의미가 없어. 어제 매수에 나가봐야 뭐 신규 편입 전부 갖고 있는데 뭔 신규 편입이야. 전부 손실이지 뭐. 최근에 사신 분들은, 최근이 아니라 6월 달부터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자분들은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요가 되는데 포트 비중부터 채우시라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케빈 쿵야 선생님께서는 이제 리가캔바이오, 차익실현, 또 재편입, 그런 식으로 오늘도 이제 뭐 2%또 강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결론은 저기가 됐어요. 손절이. 여기 리가캔바이오 또 뭐 재편입 하셨나 그랬을걸요. 그 이제 검색기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뜨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제 뭐 13%인가요? 뭐 슈팅 어마어마했죠. 리가캔바이오 지금 얼마? 91,400원이고. 검색기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캡처해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부분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드렸고 더 위로도 따라 붙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또 영상도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손절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넥슨 게임즈 유유, 손절이 아니라 유유만 하셨나? 또 셀트리온은 이렇게 폭등. 검색기 활용하셔야 돼. 3% 로스코트여서 흑흑흑. 대신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으니까 리가캠 뭐 또 수익 내셨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나는 주력주가 있고 나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잡을 거야. 그럼 이렇게도 잡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략을. LG노텍 23만 1,000원에 어제 매수. 오늘 얼마 지금 24만 2,500원. 그죠? 그래서 다 주력주의 기준에서 이제 편입의 비중이 나간 거고, 넥슨 게임즈 26,000원에 2.5% 비중을 유지하시고 추가 편입 단행을 해서 어떻게 5%를 채우겠다. 26,000원에. 그래 손절은 얼마요? 25,500원에 손절을 한다. 그래서 그 전날 알테오제는 28만 원에 정리하고 예를 들어봤는데, 알테오제는 개장 초에 28만 원 정리했는데 28만 원대 초중반을 왔다 갔다 해. 심리적으로 불편하죠. 그리고 얘를 샀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29만 7천 원이야. 그러면 어제 오늘 조금 밑에서 눌릴 때 잡았어도 좋고 돌릴 때 슈팅 잡아도 좋고, 저도 어제 새벽에 막 생각했거든.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바이오 쪽이 없으니까 시장이 잠시 주춤거릴 때는
그쪽에서 또 변동이 확장될 수도 있겠구나. 최근에 계속 진단키트 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뭐 수젠텍부터 해서 랩지노믹스, 오늘은 뭐 휴마시스, 거래대금 뭐 빵빵히 터지면서. 자, 그리고 결론은 이제 오늘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기준인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도 매수세는 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넥슨 게임즈 공략, LG 이노텍 공략 뭐 이렇게 돼 있어요. HD 현대일렉도 3% 급락 이후에 출발됐거든요. 지금 이제 저점 돌릴 때 29만 원의 매수세를 냈고, 뭐 또 시초가 넘기고 또 슈팅 나오면은 매수세는 또 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LG 노텍 지금 현재가 수준, 그리고 위로도 따라 붙었어요. 우리 위로도 따라 붙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넥슨 게임즈를 얼마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느냐예요. 좀 과하게 밀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뭐 핑계 대지 말고 윤정두가 명확히 차익 실현, 그 부분을 매직 계산기까지 싹 다 올려드렸으면 되는데, 뭐 PPT 안 나온다고 악쓰면서 그게 계속 미뤄진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매직 계산기 활용하셔서. 다만 공식적인 매도를 드리지 않고 뭐 어쨌건 PPT 핑계대고 가는 이유는 32,200원이 오버 그 신고가 자리인데 3만 원 공방이거든. 그러니까 32,200원은 어제 날짜에 안 뚫어도 된다. 남들은 고점 대비 하이닉스도 40% 밀리고 돌린 건데 얘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마음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 정도의 강력한 매수가 진입돼 있다.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 정리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기계적으로 녹화를 해드리고 지금처럼 교육해드리면서 정리를 했다. 그럼 그게 이제 평균 얼마? 29,400원 정리가 돼요. 오늘 뭐 또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됐으면 가볍게 들어갈 수는 있었겠죠. 이 가격이면. 그래서 차익 실현 순절 가격 추후 설정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지금에 와서 만들어서 이때 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28,500원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미 27,600원 저점 찍고 돌린 거거든. 그래서 28,000원에 편입을 했고, 이게 이탈이 되면은 정리합시다라고 28,500원 추가 편입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가입하셔서 오늘 VIP 방에 계신 분께서는 필명을 어제 미처 못 봤는데, 일단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이동하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조금 있다가 우리 뭐 아무나 담당하신 분 아무나 전화 드려가지고 저기를 드리세요. 그 뭐지?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 이제 링크 나오는 거하고 해서 다시금 제가 그 수정을 해놓을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영상이 뭐예요? 5일 2시간 반씩 폭락장 2시간 반씩 녹화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8월 6일 3시간짜리 3시간 반짜리 하고. 그러니까 저게 왜 중요하냐면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렸단 말이야. 명확한 근거와 명확한 방향. 그냥 횡설수설해가면서 추가 폭락 나오니까 현금 확보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폭등으로 연출되니까 어떻게 말 바꿀 수도 없고 미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유 모르겠다. 야 이거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해야 돼요. 이거 다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금리 인하하면 대박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영상 들으면서 8월 6일자 걸 무조건적으로 들으십시오. 위에 거는 이제 이 포트고, 그리고 요 넥슨 게임즈 영상 올려드리면 그것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면서 대표가 수익이 목적이시죠? 교육받으러 오신 거 아니시죠? VIP 방에 계신 분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옮겨 54 말씀드립니다.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만. 그래서 지금 뭐 12시 30분인데 아까 16시로 잘못 올라가 있었네요. 그거 애간에 영상 지금 나와 있으니까 좀 전 포트폴리오 영상 올려드리고,
넥슨 게임즈의 내용하고 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시장의 해석은 무엇인지, 이슈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기술적으로 이제 지금 어떤 위치냐 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또 오늘 뭐 최악이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죠.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에서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설정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잠시만요. 요게 8월 8일자까지로 수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장중에 녹화하면 종목 녹화하려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랄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장중에 녹화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뭐 종목도 봐야지, 시장도 봐야지. 그러니까 시장이 급격히 바뀌면 일본 증시가 급격히 되돌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부터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지금 공지사항을 2군데를 수정하고 있어요. 유료방. 그러다 보니까 문자, 그 다음에 VIP, 그리고 이제 VVIP, 그다음 매매 따라하기 방 이렇게 있습니다. 4개의 방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밴드하고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밴드 텔레그램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시고 계속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휴가들 못 가. 농담이 아니라 지금 휴가가 중요해. 회사 입장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휴가를 내주고, 휴가비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월급의 일부 포함해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휴가부터 먼저 할래요 해버리면, 그러려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삿주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넥슨 게임즈 기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오늘의 종목이 매수량이 많이 나갔는데 다 결과가 좋고, 그다음 넥슨 게임즈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기준도 검색기 조금 이따 뭐 넥슨 게임즈 보면서 검색기도 볼 건데, 이건 뭐야? 이게 시젠인가요? 시젠 포착되고 나서 12%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그리고 뭐 지금 다시 움직이면서 재편입 신호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군들 다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수익범위 나오고, 휴마시스 얼마요? 지금 27%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착된 가격에서부터는 26%인데 더 올라가 있어요. 지금 더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넥슨 게임즈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어제 이제 매수가 이렇게 26,000원, 평균 26,500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26,700원에 매수가 한 번 더 나갔고, 오늘은 어찌됐든 그 28,000원 매수에 지금 좀 2차 편입을 못 잡아드렸어요. 사실 아쉽게도. 그러니까 28,500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못 잡아드렸고, 지금 뭐 29,000원, 또 29,500원, 300원, 400원 뭐 이렇게 강보합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넥슨 게임즈,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도 7월 이후로 저점 잡아주세요. 이거 7월 이후로 그렇게 해서 교육 종목 누적 수익률 탑10 해갖고 2분기 3분기죠. 이제 3분기라고 할 테니까 3분기 그러면 이제 3분기 교육 종목 누적 수익률 탑10이면은 7월부터로 얘가 바뀌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8월 5일이 뭐 다 저점이 된 겁니다. 사실상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넥슨 게임즈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게임 업체죠. 뭐 게임 업체. 근데 솔직히 윤정두가 게임을 안 해요. 또 게임을 한다고 해도 뭐 게임 업체의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까지 다 해석하고 뭐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분석을 해내고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제 능력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들을 참조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뭐 그 기준이에요. 어제도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생각난 게, LG노텍 PDF 파일 무지하게 올려드렸는데 그거 다 LG노텍 PPT에 넣어주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넥슨 게임즈 보고서 자료 좀 찾아서 더 올려드리세요. 넥슨 게임즈는요, 지금 컨센서스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릴 때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죠? 실적 개선폭이 월등히 뛰어난 거 하고 저평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박순혁 같은 배터리 아저씨 그런 나쁜 사람, 응? 거기에 이제 뭐 선대인 소장 같은 선행 매매에서 검찰 조사받는 둘이 짝짝꿍이잖아. 그런 나쁜 사람들이 저평가가 아닌 2차 전지나 2차 전지 내 그 후속의 기준에 역시 뭐 2차 전지긴 합니다만 엔캠이나 이런 종목을 선행적으로 매수를 하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800만 원 간다. 지금으로 따지면 160만 원 간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 깨지고 9만 원이 깨졌는데 10만 원 잡아도 16배 간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사야지 그러면. 그 지들은 선행 매매하고 지금 다 빠져나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 방식이지. 그런 해석 방식이 있더라도 위험고지를 해줘야지.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이 뭐 여기서부터 따질까요? 5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800억으로 올라왔으니 주가가 40배 올라와야 된다. 이 논리예요. 30배로 할까요? 영업이익이 52억에서 1,790억으로 왔으니 30배 올라와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내년에 매출 전망치가 1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주가가 19조까지 올라왔어요.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19조까지 올라오다 보니 그 후폭풍이 고점 대비 50%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해서 슈팅이 나올 때는 따라가서 대처할 수 있지만 바이오주나 2차 전지 같은 경우 맹신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조정받을 때 뭐 그냥 막 역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때에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세뇌 자기 최면에 빠져버려요. 우리 박순혁 교주님 해가면서 그걸 또 지금까지도 부추기고 있잖아. 지금도 2차 전지 바닥이라고 살해. 무슨 바닥이 고점 대비 70%까지 밀려 있을 때 반등도 없이, 응? 그럼 그들이 70% 밀릴 때 바닥이라고 했겠어? 60% 밀릴 때 최고점에서부터 800만 원 간다고 더 사라고 나도 샀다고 나도 2억 샀다고. 걔 계좌 검사 해봐야 돼요. 그거. 결론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면, 응?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 지금 매매 안 하면 안 되잖아. 매매할 수 있으면 매매해야지. 수익 낼 수 있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펀드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좀 불편하다. 프리미엄이 높다.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높고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심하다. 그럴 경우에 철저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한다.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로 분석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일목균형으로 분석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파동으로 분석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심리적인 면, 이슈, 모멘텀, 악재든 호재든, 어? 넥슨 게임즈는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나와 있는 게 예전 전작들의 게임물들의 흥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작 게임의 흥행도 지금 대박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서양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인기가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중화권이나 이런 쪽보다도 서양에서 또 뭐 인기가 크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이제 모멘텀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그 모멘텀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오동환 애널리스트 유승민 애널리스트 아주 뭐 열심히 분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역량이 안 돼요. 자료를 볼 수도 없고 이쪽 분야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사실은 게임 업체에 대해서. 그럼 이들이 분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단어도 잘 몰라. 블루 아카이브 비수기 영역, 블루 아카이브가 그러면 대충 뭐 게임 제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
단어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몰라. DW라고 읽어야 될지 DX라고 읽어야 될지 뭐 보이는 대로. 어? 어찌됐건 이 흐름에 비수기 영업적자 전환인데 뭐 흑자로 전환되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있겠죠. 근데 그걸 정리해서 요약해서 서머리를 잡아놓으면, 그러니까 제목을 잡아놓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신작도 지금 대박을 치고 있고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 사실상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 메이저의 펀드 매니저들이 인정을 해서 자기들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보고 야 이거 베팅할 수 있겠는데 라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야 이거 대박인데 라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그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응? 그러니까 결론은 기술적이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럼 그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순매수의 흐름이 쌍끌이가 아니어도 돼요. 다만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퍼센테이지. 막말로 100만 주가 들어왔어. 그럼 그 100만 주면은 현대로템이면은 1억 900만 주짜리니까 100만 주면 1%가 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100만 주가 들어오면은 얘가 대략 6,600만 주짜리인가 그렇죠. 6,600만 주 맞을 거예요. 6,600만 주짜리다 라고 했을 때 100만 주면 얼마야? 1.5%에 달하는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1.5%에 달하는. 대단한 거죠. 근데 한 번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규모면이 그냥 100만 주 들어왔어가 아니라 100만 주가 들어왔는데 하이닉스면 0.7억 2,800만 주니까 0. 뭐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 15%? 근데 얘는 이게 1.5%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수급이 누적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 규모를 보고 또 누적적으로 얼마큼 들어왔느냐를 보고 또 유통 물량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5% 기간까지 하면은 90%가 넘는 그럼 개인들에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뭐 한 자릿수인 그런 종목과 넥슨 게임즈도 그나마 대주주 66%예요. 근데 외국인 지분 4%뿐이 안 돼. 70%의 이제 뭐 기간 지분 하면은 뭐 개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물량이 개인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물량이 뭐 한 20%대 후반까지 되겠죠. 그런가 하면 BH 13% 매집이 되어 있는데 BH는 대주주와 외국인 합산해서 대략 52%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것도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3월 20일 이후에 1억 2천만 주 2% 들어온 게 엄청난 수급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의 또 움직임 얘도 뒤에 나와 있겠지만은 매수 평균 단가에서 움직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정형화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때는 1조 이상짜리가 130개 지금 한 250개 들려나? 1조 이상짜리가 그 1조 이상짜리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미만짜리도 있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원체 많아서. 근데 1조 이상짜리에서도 이제 대주주 외국인 기관 지분을 제외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고 그게 힘드시기 때문에 윤정두가 다 공부해서 기준 잡아서 매매 사인의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고 그 매집 비율의 기준에 1조 이상짜리예요. 뭐 유통 물량 많은 뭐 소형 잡주들 말고 1조 이상짜리에서 2.5에서 5% 매집을 하면 당연한 논리죠.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매수가 됨으로써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근데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은 애들은 어정쩡한 매수가 지금 움직이지도 않지. 또 슈팅을 주면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저 정도의 매수 규모에 견인해야 되는 주가 상승률이 저 정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알테오전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블록들 물량이 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 30만 원까지는 땡겨야 되는데 그래야 그들도 이제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고 나갈 텐데 30만 원 가지고는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40만 원까지 땡겨놔야 4% 받은 물량
대략 200만 주 물량, 5,300만 주짜리니까 알테오젠이. 그러면 그 블록들 200만 주를 얼마에 산 거예요? 4천억에 샀죠. 4천억.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40만 원까지 좀 땡겨놔야 그들이 편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설정한단 말이죠. 결론은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고 매집이 되고 매수평균 단가 형성이 돼 있어야만 그나마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매집이 들어와야만 가느냐? 아니에요. 누적 순매수가 들어와야만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2차 전지 보시면 예를 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그 짧은 기간에 28% 물량을 개인에게 넘겼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만큼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28%. 저는 38년 주식하면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에 그 5개월, 6개월 단기간에 28% 지분 넘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작년 1월 말 2월에 잠깐 3% 매수 들어오다가 에코프로 PM 그 이후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전부 매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죠.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순매수로 잡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가가 강세를 띠게 됨으로써 시가총액이 높아짐으로써 그 시가총액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인덱스 상품 시가총액 비중만큼 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률의 수익을 추종하는 인덱스 상품 또 시가총액 대형주 기준에 슈팅이 나오면서 인기가 형성됐죠. 그러다 보니까 박순혁 같은 애들이 헛소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ETF 상품이 박순영이가 미래에셋 상품 샀다. 2억 원 샀다. 그것도 7월 29일, 28일, 31일인가? 최고점에. 걱정 마세요. 800만 원 감다고. 부자에서 샀어? 생 그지였는데 동영상 전략 말도 안 되는 짜집기 만들어 놓고 그거를 2, 30만 원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10,000명한테만 팔았어도 그때 뭐 박순혁 팬클럽 인원이 뭐 4만, 5만? 그 10,000명한테만 팔아먹었어도 그게 몇십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2억 원을 미래에셋 펀드에 돈을 넣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온라인상에 다 뿌리고 다녔죠. 방송에서. 그래서 그 미래에셋 상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하여간에 박순혁의 영향도 일부 있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상품이 한 1,000억 이상 팔렸어요. 그 한 방에 누적적으로 더 팔렸는데 그때 기준에 그 다 깡통 된 거지. 뭐 50%, 60% 지금 이 좋은 장에 지금이야 무너졌지만 작년보다 월등히 좋잖아. 어쨌든 그러한 그 상품에 대한 해치 물량, 인덱스 쪽 물량, 액티브 쪽 물량, 상품의 해치 물량 이런 물량들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에 대한 재편입. 그러니까 비중이 인덱스 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위로 산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면은 순매수로 잡혀야지. 아니지. 저점에 편입되어 있는 물량들이 그게 어떻게 돼요? 너무 과한 오버슈팅이니까 고점에 차익 실현은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ETF나 이런 쪽에 비중 들어온 것만큼 매수를 하고 인덱스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 전부 체결이 돼서 소진이 되죠. 거기에 개인들이 흥분해서 추가적으로 사는 물량,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에 그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한 그 포트는 어떻게 해요? 재차 환매가 나와서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니니까 재차 매수를 합니다. 이런 수급의 논리를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도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들이 사서 올라왔다 생각해. 어떻게 시가총액 40조를 넘겨놓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개인이 산다고 올라갑니까?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고. 결론은 수급 범위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이저의 순매수,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매수가 없더라도 보여지는 순매수가 없더라도 결론은 어떻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여야 돼요. 거래대금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매도 매수 이런 기준에. 자, 그리고 알테오젠을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삽니다. 지금 저도 수급을 안 받는데
지금 원래 보통 때 같으면은 지금 이런 설명하면서 에코프로도 보여드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보여드리고 저는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냥 구두적으로 설명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28만 원에 정리했지만 지금 19,000원 더 올라와 있어요. 2만 원 잡으면 28만 원 대비 2만 원이면 얼마야? 6% 이상 더 위에 있지만 여기서도 사야 된다는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겠네. 저는 기준이 여기서 산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그래도 최소 100만 주 이상의 기준, 그거는 충족이 일부 됩니다. 최소. 두 번째 기준은 요 300만 주의 70% 최소 200만 주가 돼야 되는데 200만 주까지 슈팅 나오기엔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프로그램 쪽에서 최소 지금쯤 5% 등락 범위라고 한다면 30만 주, 20만 주 정도, 0.4%, 20만 주 정도라도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들어왔어. 그리고 특히 얘는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들의 매수로 슈팅이 나오는데 그러면 개인 선호 창구를 보는데 개인 선호 창구가 2만 주 매도라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럼 조정받을 때 고민하는 걸로 여기서 수급이 들어와 있었으면 제가 좀 흥분했을 텐데 아니야. 우리 종목 가지고도 충분해. 오히려 얘는 수급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우리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명분을 키움에서 소폭 뭐 물량을 뺏기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UBS 쪽은 집행이고 하나의 매도 물량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중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이제 뭐 결론은 28,000원에 마지막 매수에 나간 거니까 왜냐면 나중에 다시 볼 때 얼마까지 나갔지 이걸 제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두 번의 문자 나왔습니다. 28만 원 그리고 밑으로 밀려 있을 때 조금 이따 녹화 한번 더 해드리고 그러니까 28만 원 1차 문자 27만 6천 원 2차 문자 그리고 이제 간극이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28만 원부터 벌써 10만 원 떠버렸잖아. 그렇죠. 만 원이. 그럼 중간 범위에 28만 5천 원 정도의 매수를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 잡아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추가 문자를 안 보내고 매수를 하려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안 보내고 멈춰 있고요. 나머지 쪽에서 우리 주력주에서 추가 편입할 수 있는 쪽을 보고 오히려 이제 현대차 단계별로 움직임만 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이든 누구든 편입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고민을 해서 들어갈게요. 근데 마구잡이를 늘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종목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가입하신 분은 그렇구나 문자 많이 오는 것 같고 종목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딱딱딱 우리 주력주에서 또 수익 종목에서 총 지금 11종목이 주력주 6개 수익 5개 거기서 한 종목을 늘리거나 빼거나 하는 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했죠. 펀드멘탈은 넥슨게임즈가 누가 뭐라 해도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윤 정도는 다 그걸 뭐 귀담아 듣지 않고 그래 모멘텀이 있구나. 명분이 있구나. 심리가 형성돼 있구나. 그걸 메이저가 인정해 줬니라고 했을 때 8월 7일까지 기준에 7월 1일부터 8월 7일 그러니까 정확히는 넥슨게임즈 7월 3일부터 매수가 들어와요. 7월 3일부터. 근데 전체 시장에서 3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뭐니?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기가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는 누구니?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액 기준으로 7천억을 샀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60조야. 그러니까 얘는 1%가 안 돼. 근데도 왜 34% 올랐니? 얘는 유통 물량이 5%도 안 나와. 이론적으로.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93인가 95인가 그래요. 그럼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없어요,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제 우선주니까 일단 빼놓고, 넷마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력으로 넣어놓고 있는 현대로템. 와우, 현대로템 무지하게 돌렸네. 그럼 현대로템을, 잠시만 죄송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2번 문자 나갔고, 현대로템 우리 주력이고, 주력의 기준에 수급이 좀 짜증스럽긴 하지만 여기서 들어가도 얘는 불편한 게 없어요. 왜냐면 매수 평균 단가 수준이에요.
최근에 한 5%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량의 단가 수준이 얼마? 45,0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점에서 잘 편입이 됐으니까 됐고 오늘 매수의 간극이 벌어져 있으니 오히려 그러면 얘를 들어가겠다. 굳이 위로 슈팅을 주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차분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 로템 쪽에 매수 사인을 잡아드려요. 올려드리고 VVIP방에도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에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하고 넥슨 게임즈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렇게 좀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CS 윈드,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우리가 28만 원에 정리했다고 얘 문제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설정해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우리 입장에서 6월 달에 그 엄청난 수익 범위 6월 달 평균 단가 얼마? 19만 얼마인가? 와, 헷갈려. 18만 4천 원인가? 나중에 그건 보도록 하고. 지금 뭐 얼마나 줬을까? 시장 전체가 다 초강세의 흐름이고. 뭐 끝내줍니다. 10시 검색기에도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종목에서도 이렇게 방산 쪽에 아이고 뭐 훌륭한 모습 아주 좋습니다. AI 관련 쪽이 지금 좀 많이 주춤거려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오늘 뭐 주력에서 현대차가 조금 움직여주고 일단 방산 쪽이 좀 움직여주고 좀 다행스럽네요. 그래서 지금 현대 로템이 2분기에도 4위예요. 3분기에도. 근데 1월부터 2월, 1분기에도 또 그렇고 2분기에도 그렇고 1월부터 또 4월부터 또 7월부터 전부 현대 로템은 순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SK텔레콤, 뭐 HD, 한국조선해양, KTNG, 삼성 ENA, 뭐 HLB, 에코프로 쭉 있는데 뭐 리가캠바이오도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고가 냈잖아요. 기존에 이제 리가캠바이오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의 종목군들은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두 번째는 펀드멘탈은 뒷받침되지 않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건요. 그건 안 봐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뭐 낙폭과대 뭐 혹은 뭐 황금대바닥 안 봐요. 무조건 거래가 터져 있는 쪽을 봅니다. 근데 그 거래가 터져 있는 쪽도 누적 수급이 있어야만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적 수급이 없으면 안 봐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시가총액이 20위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선주 상품하고 우선주 빼고 나면은 편입 순위가 18위입니다. 18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쓰면서 18위. 시가총액은 18위가 아니에요. 얘는 1조 9천억인데 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검색계에서는요.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18,000원대고 실질적으로는 16,000원대 포착이 돼 있어요. 16,000원대. 하여간에 뭐 18,000원, 19,640원, 뭐 22,200원. 이거를 왜 종목 검색기로 활용 안 하시는 거예요? 전화하시라고 왼쪽 하단에. 그리고 우리 VVIP 회원님들, VIP 회원님들은 오늘 아마 이제 뭐 그 검색기 좀 활용하게 해달라. 지금 장이 어려워서 손실도 많이 났는데. 근데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윤정두가 수식은 좋지만 만든 거는 DB증권이잖아요. 자기들 증권사를 안 쓰는데 검색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부탁해서 장도 어렵고 하니 주세요 해서 뭐 일주일 정도를 드릴 수 있게 열어놨는데 모바일 버전 하여간에 받아가시고 HTS 버전 이거는 안 드려요. 아무도 안 드려요. 강연에 진행할 때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리는데 분기에 한 번씩 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반기에 한 번 정도로 설정이 돼 있어요. 올해 4월에 한 번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강연에 각각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은 뭐 초대박 종목군들이 하나씩 나가죠. 뭐 작년 2월에 에코프로.
작년 4월에도 에코프로, 그리고 작년 8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DX, 한미 반도체, 작년 10월에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 반도체. 올해 4월에 뭐였죠? 작년 10월에 오셨던 분들은 채권 장기 수익까지 30% 이상의 수익까지. 그리고 올해 4월에 진행했을 때의 기준이 뭐였었죠? 그때 HLB였나요? HD, 현대, 일렉트릭,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준과 우리 주력주. 어찌됐든 시장이 아주 탄력적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0.34% 돌리고 있고, 니케이가 이제 지금 0.27까지 낙폭 다 줄여놨어요. 미국 선물도 좋고 오후장 더 기대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 쪽은 살짝 눌려지는 모습이 있네요. 어찌 됐든 간에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검색기에서 HTS 버전은 이렇게 매도 신호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군들이 이제 뭐 많이 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편입 신호 나왔다가 바로 이제 여기서 탈퇴 재진입. 그럼 결국은 이거 계속 탈퇴 재진입이냐? 아니지. 편입에서 마이너스 3%가 아닌데 왜 탈퇴를 해?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유지고, 만약 그 밑에서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탈퇴? 그러면 차익 실현. 재진입? 그럼 재진입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탈퇴 신호 나오면 그때는 이제 재진입에 3% 마이너스 잡으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젠 같은 종목군들이 아까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보면은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가 또 나왔단 말이야. 이런 종목군들처럼. 뭔 소리냐면은 그 가격에서 이제 맴돌게 되면은, 응? 맴돌게 되면은. 그래서 뭐 휴마시스도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지금 그 탈퇴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2,77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그랬을걸요. 지금 2,680원이니까 22%예요. 탈퇴 신호가 나왔지. 그런 맥락에서 기준 잡아야 돼.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 요거 방송 보시면은 시젠 이렇게 탈퇴 신호 나온 것처럼 휴마시스 또 나머지 몇몇 종목 있어요. 진입 신호 나와서 올려드렸던, 오늘 뭐 2종목뿐이 안 올린 것 같은데 종목 무지 많은데, 다른 분들도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오늘 다 배워 놓으세요. 기존에 배웠잖아. 우리 내부자들, 응? 내부에 계신 분들. DB 쪽에 이러한 그 흐름 나오면 탈퇴 신호 나오는 것도 캡처해서 올려드려야지. 예를 들면 그 이거는 제가 보려고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려고.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신호나 이런 게 이제 좀 민감하게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휴마시스가 2,695원인데 아직 그럼 탈퇴 신호가 안 나왔나 본데, 여기서는 요게 이제 탈퇴 신호가 나오면은 캡처를 해서 올려드려야 교육이 완전함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시젠 탈퇴 신호 나와서 이렇게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그러다 다시 탈퇴, 탈퇴 신호 나와서 차익 실현한 부분들, 이게 명확해야죠. 매수 사인만 나오면 뭐 어마어마한 종목군들 어마어마하게 매수 사인 내면 되지. 계속해서 매도 신호가 나와요. 손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다시금 마무리로 가면은 탈퇴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매수가 또 뜹니다. 이때 이제 탈퇴 신호가 뭐 21,000원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21,600원 나와 있고 탈퇴 신호 나고 나서 이제 음봉 떨어져 있는 흐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1,000원대 7월 10일 날 21,000원대 그리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꺾이고 다시 19,190원. 그리고 7월 중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자 사인까지 안 드렸어요. 뭐 시장도 흉흉했고 우리 종목도 뭐 슈팅 나오는 애들은 뭐 전력기기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 뭐 슈팅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때 그쪽으로 집중을 했고, 넥슨 게임즈는 다 좋은데 거래 대금이 사실 저 당시에는 좀 많이 부족했어요. 거래 대금이.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알테오젠 정리해서 현금 비중
형성된 부분, 뭐 이론적이 됐든 실질적이 됐든 그 물량에 대해서 편입의 기준을 8월 7일 날 잡아드린 겁니다. 그 이제 8월 1일에 32,000 고점을 찍은 거예요. 8월 1일에 32,000 고점을 찍고 그 8월 1일 날 편입의 기준 가격이 23,9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26,050원이고 그렇게 하고 매도 신호가 8월 1일도 또 나옵니다. 29,200원에. 그리고 이제 어제 28,600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매수자는 얼마에 나갔는지. 얼마에 나갔어요? 매수자인이 27,000원 그리고 26,000원. 그래서 평균 26,500원. 그 다음에 못 사신 분들 편입할 수 있는 구간 26,700원 또 매수. 그러고 나서 위로 슈팅 나올 땐 매수자인을 못 잡아드렸어요. 뭐 정신도 없었고 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이래저래 혼란스러웠고 뭐 그래서 그 위로는 이제 매수 강도를 세게 들이지는 않았고 그 VVIP 방에 계신 분들 기준에서 이제 전략 범위만 설정을 잡아놨었죠. 그리고 이렇게 넥슨 게임즈 차트의 부분에 지금 뭐 6월 8월 1일, 8월 7일 뭐 이렇게 됐네요. 이거 다 묶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달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다 묶어서 이걸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묶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월급 줘야지. 이거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미리미리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 저 목표주가 얼마 들어있어요? 35,000원, 4만원도 돼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게 매집의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전일까지 기준에 굉장히 고르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 전체적인 시각이 다 긍정적이다. 솔직히 게임도 잘 모르는 윤정도가 왈가불가 속된 편으로 헛소리 해봐야 그건 아닌 거라는 거야. 그럼 박순혁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것을 바탕으로 저평가냐? 저평가는 아니야. 그럼 그걸 바탕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하겠다. 기술적 분석 개뿔 일목균형 봐라 이게 아니라니까. 기술적 분석이다 하는 것은 저 흔적 외국인이 샀든 기관이 샀든 개인 부티크가 샀든 아니면 그냥 개인끼리만 샀든 그 흔적을 보기 위해서 캔들의 색깔을 보고 패턴을 보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보고 그저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펀더멘탈은 뒷받침되지 못하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저평가라고 안 본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 실적은 월등히 개선되고 있다. 오케이. 그 명분을 바탕으로 메이저가 샀어? 인정해줬어? 오케이. 인정해줬네. 근데 그 규모는 얼마고 매수평균 단가는 얼마야? 매수평균 단가는 21,500원. 개인들이 뺏긴 단가가 21,500원.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얼마부터 해서 29,000원이라고 만약 잡으면 7,500원 30% 붙어 있는 거예요. 30%. 근데 이 물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434만 주잖아요. 어제까지 기준에 434만 주. 그러면 434만 주 나누기 대략 6,600만 주에 6,580만 주? 6,580만 주. 그러면 434만 주 나누기 6,580만 주인데 그러면 6.60%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6.60이면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정도는 정형화돼 있다 그랬죠. 2008년부터 도서. 저 도서가 있고 저 도서 10권이 있다 보니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교재로 저게 쓰이면서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니까 윤정도 이론대로 교육 좀 해주십시오 하고 초청 강의를 하는 거지. 또 파생 교육을 해달라는 거지. 그냥 시중에 나 증권사 임직원 교육도 해봤어요. 그게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 5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소양 교육하러 가요. 어떻게 하면 고객 많이 유치하나. 윤정도는요. 이 도서를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정형화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들어가죠. 파생 교육도 마찬가지고. 뭐가 없는데 왜 불러?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결론은 2차 매집 국면 5에서 10%. 그러니까 6%대 매집이 들어와 있으면
30에서 50%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근데 30%는 이미 들어 올린 거잖아. 그죠? 50% 들어 올리고 그리고 나서 추이 추세 강화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그래서 50%의 기준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얼마요? 1,500원입니다. 그럼 얼마야? 32,000원이 됩니다. 그럼 32,000원에서 오히려 저는 슈팅이 나오기 위한 추가 매수가 들어온다. 어제도 기관에서 매수가 더 들어왔고 오늘 지금 저점 대비 이렇게 초강세로 돌려놓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지만 기간 수급이 있을 걸로 추정을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드렸고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이제 설정을 해드리겠는데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좀 지금의 흐름을 놓고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일봉은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 잘랐어요. 주봉은 뭐 요 바닥에서부터 잘라도 되고 6월부터 잘라도 되고 6월부터 잘라도 7월 3일 이후의 수급보다도 6월 수급부터 하면 더 멋들어진 수급이 될 수는 있죠. 그럼 얘를 어디서 살 수 있었느냐의 기준이 설정이 잡혀야 돼요. 그럼 캔들 패턴의 기준도 보실 수 있고 여기가 갭이 있나? 갭이 있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죠. 빈 공간이. 저 빈 공간에 대한 갭이 중요해요. 바로 위에 갭이 있네. 여기에. 그죠? 눈에 확 띄는 거. 그러니까 밑에 갭도 필요 없고 이제 위에 갭 부분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설정할 수 있고. 근데 수급은 일봉으로 보셨으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 또 너무 각이 안 나오네. 수급 보죠. 수급 보고 이제 6월부터의 매집의 규모로 놓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한 8% 정도 될걸요. 매수 평균 단가는 낮아지겠지만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상향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대로템도 강보합으로 전환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의 기준은 하나 로템을 사야 돼요. 현대로템을 사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야 돼요. 현대로템을 사야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강한 애를 사는 거야.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아요. 하이닉스가 맞아요. 오늘은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강한 애를 사는 거예요. 응? 강한 애를.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에 설정 범위에 캔들 기준까지도 같이 놓고 보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캔들 기준까지 놓고 보겠다의 기준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얘의 매수 신호를 어떻게 잡나요? 여기서 잡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형은 별이 2개. 상승 잉태 확인형은 별이 3개. 거기에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어. 거기다가 여기는 뭔가요? 역시 상승 잉태 확인형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음봉 안으로 빨간색 캔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변형형의 기준에 파란색 캔들의 윗꼬리, 음봉의 윗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으로 인식하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되는 거예요. 거래는 줄어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급은 유입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편입입니다. 편입 추세에서 지금 단 한 번도 캔들의 패턴의 기준상 단 한 번도 매도 신호 나오지 않았어요. 음봉으로 떨어졌잖아요. 여기요. 요 꼬리 달고 내려온 음봉이잖아요. 뭐 음봉인데 어쩌라고. 이거 뭐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켜. 그건 별도의 기준이지. 캔들 패턴에서 몸통의 절반을 훼손했다고 차익 실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정형화된 기술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부분은 최소 범위가 뭐 2천만 주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범위 기준은 그 이상 3천만 주의 거래를 실어줘야만 신고가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주봉에 3천만 주기 때문에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수 있는 거래량은 아니에요. 3천만 주 해봐야 3만 원짜리 얼마예요? 3만 원까지 올라온다 치면 3천만 원이면 3만 원까지 올라오면 3천만 주면 그래봐야 1조야. 응? 1,000만 주 거래에 3천억이잖아요. 일주일에 1조야. 비이성적인 애들은 하루에 1조씩 터뜨리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의 경우는 결론은 이제
이 하루에 1200만 주 저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합니다. 주간 단위에 1000만 주 단위 두 번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뭐 500만 주, 700만 주의 거래만 나와도 3000만 주 넘어가죠.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를 다시 한번 설정을 잡아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왜요? 일본이 슈팅이 나왔잖아. 일본이 마이너스 2%에서 돌렸잖아. 그러면 최소 이제 하방은 잡고 있다라는 기준이고 유럽 미국 쪽의 선물도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3으로 0.3으로 돌려놨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은 대부분 슈팅으로 돌릴 것이다. 낙폭을 줄이거나 플러스 또 슈팅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대부분이 우리 종목은 대부분이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수급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녹갈되면서도 조금 여유로움을 가지고 제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얘가 이제 막 거래가 터진 깔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월봉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더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마감 때 이제 원고 작업하신 분은 마감 때 일봉만 잘라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됐죠? 그럼 목표 주가 35,000원에서부터 4만원까지 열어둡니다. 다만 요 기준에서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강보까지 다시 돌려놨어요. 그럼 매수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윤정도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의 수급이 보여지거나 개인선호 창구에 매도가 있거나 특정 창구에 매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 대비 돌려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의 기준을 잡는다 하긴 불편해. 다만 추정해 보는 거는 마감 때 보겠습니다만 기간 투자자의 수급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프로그램 매도를 기간이 감싸 안고 돌리게 되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 매도인데 개인이 흥분해서 들어올렸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시가총액 이 규모의 종목에서. 그래서 매도와 매수를 놓고 봤을 때 프로그램에 지금 형성돼 있는 부분 다 지금 여기 노출돼 있고 기간 쪽의 수급이 노출이 안 돼 있어요. 마감 때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 하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주지를 않는데 어디서 코스콤에서 한국전산원에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요.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금 설명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여러 종목에 대한 목표치, 목표주가 설정 범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시황까지.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다시금 말씀드리면 VIP 방에 계신 분들은 VIP 방으로 다 넘어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올려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새로 가입하신 VIP 회원님 전화 드려서 영상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 어제 8월 6일자 그 다음에 오늘 8월 8일자 시황하고 그 영상 시간 나실 때 틈틈이 계속 보셔야 된다. 일주일 적응 기간 필요하다. 그다음 넥슨 게임즈 꼭 보십시오. VVIP 방으로 무조건 지금 바로 옮기셔야 된다. 지금 굉장히 좋은 장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도 있으시기 때문에 옮기셔서 이번 기회에 차분하게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또 넥슨 게임즈 같은 변동성 종목 설정하셔서 수익 극대화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영상 올려드립니다.